안녕하십니까. 인왕산TV 이홍종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오늘은 국제정치에 관한 내용으로서 링컨 영화를 보며 링컨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월 8일 저녁 5시 반쯤 됐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 선거가 바이든이 선거인단 279석을 표를 확보해 갖고 당선이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펜실베니아 여러 개의 주의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승복하는 연설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거를 맞이해서 미국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 방송에서는 스미스 씨 워싱턴에 가달했죠. 그 다음에 링컨을 이번 방송에서 설명하면서 미국 정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컨텐더라는 미국 정치에 관한 영화를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링컨은 미국 제16대 대통령이고 재임 기간이 1861년부터 65년, 그리고 출생 연도는 1809년에 태어나서 1865년에 죽었습니다. 암살당했죠. 링컨에 관한 영화가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링컨이 상당히 저한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좀 길어서 학생들하고 같이 추천해서 보기에는 좀 지루한 면도 있었지만 참 저한테 감동적인 면, 새로운 사실을 안 것들이 많았습니다. 스티브 스필버그 감독의 SF 영화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역시 스티브 스필버그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든 영화입니다. 미국 연방 역사상 가장 아픈 상처로 기억될 남북전쟁.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글도 쓰고, 미국이 한 나라로 유지되고 발전하는 이유, 미국이 단점도 많지만 그렇게 발전하는 이유는 제일 큰 것이 남북전쟁의 극복이겠죠. 남북전쟁에서 갈라졌으면 두 나라가 됐었겠죠. 그 사이에 노예제도가 있었다. 모든 인간은 자유로워한다고 믿는 링컨, 다니엘 데이 루이스라는 이 배우가 링컨 역을 참 잘했죠. 제가 보기에는 이 다니엘 데이 루이스는 정말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역할을 참 잘하는 영국 배우죠. 이 사람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살아있는 배우 중에서 가장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많이 받지 않았나 생각돼요. 링컨은 전쟁이 끝나는 순간 노예제 폐지 역시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전쟁 종결 이전에 헌법 13조 수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수정헌법 제13조 통과까지 20표만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남부군으로부터 평화 제의가 들어온다. 수정헌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은 헌법을 만든 다음에 1776년에 만들었나요? 하여튼 그 건국 초기에 헌법을 만들었죠. 그 헌법을 만든 사람들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그러죠. 헌법을 만드는데 한 번도 헌법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추가 조항, 영어로 어멘드먼트라고 해서
제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해갖고 추가 조항만을 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연방주의에 반대하는 토마스 제퍼슨, 주의 권리, 개인의 권리가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소위 반연방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를 제1조부터 10조까지 넣어갖고 그것이 제1조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런 겁니다. 그렇게 수정헌법에 추가로 필요한 거를 추가 조항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수정헌법 같은 하라고 하면 우리가 어감이 새로 헌법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한번 만들고 고치지 않는데 필요한 조항은 넣습니다. 그랬다가 또 추가로 조항을 넣었다가 잘못되면 고쳤어요. 그게 이제 금주법 같은 거랑 들어갔다 빠진 거죠. 다시 또 수정헌법 조항을 만들어갖고 금주법을 폐지하고 그렇게 해서 수정헌법이라는 것은 근데 이 수정헌법에 관해서 링컨이 주도를 해서 만든 수정헌법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노예 해방, 그다음에 흑인의 참정권, 또 하나가 뭔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세 가지입니다. 그 수정헌법 제13조 통과까지 이제 20표현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남부군으로 평화제의가 들어옵니다. 전장에서 흘리게 될 수 있는 수많은 장병들이 목숨,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수 모든 인류의 자유, 그 무엇도 포기할 수 없는 링컨에게 위대한 결단의 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20표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링컨이 훌륭한 대통령, 인격적인 대통령, 그거 갖고는 안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걸 통과시키게 돼서 협박도 하고 우체국장도 제안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직접 하기도 하고 사람을 시켜서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그 수정헌법 제13조 노예 해방을 시키는 걸 하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 참다 눈물겨웠어요. 제가 보기엔. 심지어는 자기 군대, 남부군이군 북부군이군 더 전장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휴전을 미루면서까지 그걸 간철시켜요. 대단한 짓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거짓말까지 합니다. 여기 남부군으로부터 평화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평화제의가 들어왔느냐, 국회의회 의원들이 지금 남부군에서 평화제의 하려고 워싱턴 DC에 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근데 사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기 좀 뭐라는 것이, 남부군이 배로 왔습니다. 배에 왔기 때문에 상륙을 안 한 거죠. 배에서 이런 평화 제의를 하다가 이제 협상이 결렬되고 이런 과정에서 수정헌법이 통과되고 그다음까지 기다리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여튼 무리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보면 독재라는 표현까지 쓰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노예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인류의 자유와 그런 거를 위해서 노력한 링컨의 모습이 참 위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또 이 영화에서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가필드라는 오하이오의 아마 이 사람이 대통령 됐을 겁니다. 제가 오하이오 신시내티 공부했는데 이 사람이 가필드 강장 듣고 동상도 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링컨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리노이의 이류 변호사가 미래의 모든 세대가 기억할 만한 말을 하는 신의 도구로 쓰이다니 이는 세계 역사의 가장 뜻밖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은 그야말로 아메리카니즘입니다. 흑수저, 거의 흑수저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고 그렇게 인류 역사상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가난하냐면 아버지가 특히 가난하고 무능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느 정도 무식하냐면 문맹이냐면 자기 이름만 사인할 정도로의 글을 밖에 못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시내티 미국에서 공부할 때 뭐 켄터키에도 링컨의 유적이 있고 일리노이도 있고 그래서 이게 몇 개 많은가 했더니 그게 가난해서 그렇게 옮겨 다녔던 거였어요. 그리고 근데 링컨의 어머니는 성경을 가르치고 상당히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또 그 링컨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했대요. 기억력은 좋은 사람이죠. 내가 보기에는 사람들 많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아재 개그란 말이 링컨한테 좀 신뢰되는 건지 모르지만 링컨이 그 영화에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듯이 자기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썰렁하진 않지만 좀 남들이 보면 지루하다고 생각할 정도 얘기를 많이 하는 거가 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링컨이 이제 거의 학력이 없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고 책을 많이 읽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교수라 그러면 선생이라고 많이 떠들 텐데 떠들 기회가 없으니까 그렇게 제가 아재 개그의 선두자라고 얘기할 처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보면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 윌리엄 H. 스워드라는 걸 왜 써놨냐. 윌리엄 H. 스워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링컨 때 국무장관이었어. 국무장관. 근데 이 국무장관이 스워드라는 국무장관이 링컨 대통령 때 국무장관이었는데 링컨이 공화당의 대통령이 되는 경선, 요새 미국에 뭐 대통령 선거 있고 그러는데 그 경선할 때 맞붙었던 적이었습니다. 적이랄까 경쟁자였습니다.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 스워드를 국무장관을 앉힙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면 그거를 스워드가 보충해 준 거죠. 그게 이제 링컨의 대단한 점 같아요. 리더십에. 이 똑같은 그 경우를 여러분 윈스턴 처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1938년인가 39년인가 다키스트 아워라는 영화에서 보면 나오는데 다키스트 아워라는 영화에 보면 나오는데 처칠한테 도저히 안 되니까 전시내각을 맡아달라고 그럽니다. 했더니 이제 링컨이 처칠이 수락하면서 그 전시내각을 꾸밀때 챔버린이 뭐 자기를 반대하던 사람을 다 안에다 들여놓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싸우더라도 안에서 싸워야 된다. 그 비슷한 리더십을 보입니다. 그래서 링컨에 대해서는 뭐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진짜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렇죠? 아까 아메리카니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제 그야말로 링컨에 대해서 이 영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또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가난하더라고요. 진짜 가난했습니다. 거의 아버지는 더 가난했고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이제 변호사 삶을 독학으로 공부해서 붙은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노예제를 반대하는 것 때문에 정치적 실패를 하다가 다시 그거를 복귀해갖고 성공해갖고 북부를 연방을 이끌어갖고 전쟁에 승리하고 전쟁을 조금 뒤처지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노예 해방이라는 위대한 인류 역사상 업적을 남긴 것이죠. 여러분들 이 영화를 한번 꼭 보십시오. 링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 상당히 독재적이다. 독재적인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 정치적이다. 민주주의 기본은 무시하지 않더라도 그런 얘기 들었었어요. 옛날에 국무회의에서 이제 다 반대하는데 나는 A라는 걸 원하는데 링컨은 B라는 걸 원하면 나는 B를 선택했다.
국무회의 자체라는 것은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맨날 하면 안 되겠지만 국무회의 자체는 건 심의기구니까요. 그렇게 독재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하여튼 그 링컨의 그 어떻게 보면 리더십, 뭐 겸손함, 검소함, 뭐 그런 거를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영화를 꼭 보십시오. 그래서 국민을 위한 전쟁의 종결이냐, 인류를 위한 자유의 선택이냐를 참 고심 끝에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하여튼 위대한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링컨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